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계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 메커니즘이요. 연계 메커니즘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서로 한국말로 전부 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송신하는 쪽이 있고 수신하는 쪽이 있고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하고 우리 수신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송신 시스템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생성도 해주고요. 전송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송신 시스템이고 수신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신도 하고요. 수신 받은 그 데이터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켜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우리 수신 시스템이요. 그래서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만약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는데 송신 측에서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근데 수신 측에서는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간에 누가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번역해주는 통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통역이 있어야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송수신 시스템 그 사이에는 우리 데이터의 송수신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 현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중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 통역하는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통역은 언제만 필요하다? 서로 쓰는 말이 다를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만 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다? 그럼 통역 필요 없잖아요. 이 중계 시스템은 언제 우리가 설치를 하냐면은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네트워크가 서로 다를 때 우리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둘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안 품질을 중요시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중계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옥션이 됐든 지마켓이 됐든 그런 데서 물건을 주로 많이 사죠. 우리가 1대1로 개인 대 개인 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곳도 있어요. 있는데 뭐가 안 좋아요? 보안이 안 좋잖아요. 뭐 물건을 팔겠다고 막 올려놓고 사겠다고 해서 돈 보냈더니 물건은 엉뚱한 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중개 시스템 얘가 이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중개 시스템은 왜 설치한다? 보안 품질을 중요시할 때 아니면 송신 측하고 수신 측에서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가 서로 다를 때 그때 이제 중계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그때 우리가 연계 메커니즘에서 연계하는 방식이요. 연계하는 방식에는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 연계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랑 차이는 중간 매개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중간 매개체가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직접이다 간접이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 중간 매개체가 없는 걸 보고 우리가 직접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우리 DB 링크라는 것도 있고요. API 오픈 API라는 것도 있고요. DB 커넥션이라는 것도 있고 JDBC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고요. 간접 연계하는 방식에는 연계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고 ESB라는 것도 있고 우리 소켓이라는 것도 있고요. 웹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다? 중간 매개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메커니즘 과정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송신 측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수신 측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이제 뭔가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는 제일 처음에 할 게 뭐예요? 내가 보낼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 추출해야 되겠죠. 추출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쭉 하고 보내주면 상대방은 그 데이터, 연계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 데이터 베이스에다가 그 연계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겠죠. 그래서 내가 보낸 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송신 측에서 이제 연계 데이터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구 코드라는 것도 있고 부속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만 그냥 딸랑 보내주면 잘 못 알아보잖아요. 상대방이 받았을 때. 못 알아보기 때문에 송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런 코드를 수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 코드로 매핑하고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자를 하나 전송을 할 겁니다. 자, 문자를 이제 하나 전송하면은 내 핸드폰에서 쓴 문자를 스마트폰에서 상대방한테 한 방에 뿅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전송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SK를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쓴 그 문자 메시지는 SK로 날아갈 겁니다. SK로 날아갔다가 SK에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KT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T로 날아갔다가 KT에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 전송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이 최근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랑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경찰들이 다 조사를 하겠죠. 그걸 이제 조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쓴 문자 있죠. 그거는 SK로 날아갔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SK의 어딘가의 컴퓨터의 기록으로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KT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겠죠. 해서 내가 보낸 그 문자 메시지는 SK에 간다. SK에 가서 어딘가에 저장이 되더라. 저장이 됐다가 SK에서 KT로 보내주더라. 그러면 KT에도 어딘가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더라.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송신 측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신 측이 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을 생성한다 그랬는데 이게 SK 컴퓨터의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내가 쓴 문자 메시지가 그게 이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이제 KT를 쓴다 그랬죠. 그 KT가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KT가. 그리고 내가 쓴 문자 메시지는 SK 갔다가 SK에서 KT로 전송이 된다 그랬죠. 그게 여기요. 그게 이제 SK가 나의 연계 서버, 송신 어댑터가 되는 거고, 요 KT가 이제 연계 서버, 수신 어댑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이 부분 있죠? 어딘가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송신 어댑터다, 수신 어댑터다 해서 어댑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댑터가 뭘 얘기하냐?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우리가 어댑터라는 물리적인 그런 장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물리적인 장치가 뭘 생각하면 되냐?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전등이 하나 있어요. 그 전등을 켜고 싶어요. 켜려면 어떻게 켜요? 일단은 그 전등은 전기를 먹고 살겠죠. 그럼 내가 그 전등을 켜기 위해서는 벽에다가 내가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통해서 전등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코드처럼 생긴 거 그걸 보고 어댑터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어떻게 했다? 어댑터라는 물리적인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꽂아서 우리가 사용을 했더라.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댑터가 전부 다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계 서버가 따로 있을 때 그 연계 서버 안에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 송신 어댑터, 수신 어댑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계 서버가 어디냐 그렇게 이제 위치를 물어봤을 때 이 연계 서버라는 거는 수신 시스템 그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송신 쪽에도 연계 서버가 있고 수신 측에도 지금 연계 서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 게 왜 그렇게 돼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내가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 서버는 양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연계 서버가 주로 데이터 수신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수신 측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내가 보낸 문자는 SK의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예요. 해서 이곳에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로 생성해서 저장을 한다고요. SK가 이제 KT한테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죠. 보내면 KT의 어딘가에 그 문자 내용이 저장이 된다고요. 그때 그게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파일로 생성을 하는데 그때
SK에서 KT로 이제 실제 여기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연계 서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K라는 이 연계 서버가 실제로 이제 KT한테 전송을 해주더라. 해서 그 전송된 그 데이터를 연계 서버가 받더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한다? KT의 어딘가에 저장을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송신 측과 수신 측을 보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요 세 개 다 똑같아요. 똑같고 뭐만 달라요? 연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출을 하냐,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요 세 가지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로그 기록 다 써져 있어요. 이 로그 기록이라는 거는 로그 파일 생성하는 거예요. 우리 로그 파일이 뭐예요?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때 그 처리되는 과정이 됐든 결과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걸 보고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마다 왜 로그 기록을 남기냐고요. 송신 측 입장에서는 연계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서 이제 보내겠죠. 보내면 그게 정상적으로 수신 측한테 전달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낸 데이터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각 단계 넘어갈 때마다 중간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그것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로그 기록 남긴 걸 보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네? 왜 발생했지? 그리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조치 취하고 오류가 발생한 그 데이터를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기록을 매 단계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계 메커니즘 그 과정이 지금처럼 이런 과정으로 연계 데이터가 송수신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메커니즘 구성하고 나왔죠.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 맨 처음에 이제 송신 측에서는 연계 데이터 생성도 하고 추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연계 솔루션과 관계없이 응용 시스템에서 연계 데이터를 이제 생성도 하고 추출도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우리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이요. 얘는 이제 송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런 코드 있죠. 뭐 지크 코드가 됐든 부수 코드가 됐든 그런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코드를 수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로 매핑하고 우리 변환시켜주는 그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연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 형식으로 생성하는 그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기록이다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는 거는 송수신 그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과정들 있죠. 그 모든 과정에 관한 결과가 됐든 오류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로그 테이블이나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로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서버 또는 송수신 어댑터 하고 나왔어요. 연계 서버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를 전송 형식에 맞게 변환해야죠. 그리고 송수신을 실제로 수행하는 송수신과 관련된 그런 모든 처리를 수행하는 게 우리 연계 서버예요. 그래서 연계 서버라는 거는 어느 측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수신 측에 있는 걸로 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송신 어댑터라는 게 있고 수신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송신 어댑터는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니까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 같은 거 생성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송 형식에 맞게 변환하고 보내주는 거, 전송시키는 거, 송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송신 어댑터고요. 수신 어댑터 그러면 이제 수신된 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로 그렇게 이제 생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수신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그러면 말 그대로 전송되는 거예요. 송신 측에서 이제 생성된 그 연계 데이터 있죠. 그 연계 데이터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그 데이터로 변환해요. 변환하고 수신 측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 그게 이제 전송. 그 다음에 이제 운영 DB에 연계 데이터 반영. 이거는 이제 수신 측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수신된 그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신 측의 시스템에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연계 메커니즘이 이런 거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방식에 보게 되면 직접 연계 방식이 있었고 간접 연계 방식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다? 중간 매개체가 있냐 없냐 그 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